자, 원과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과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원위의 점, 우리는 얘를 접점이라 부르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 네, 원점이에요. 0,0일 때. 그제? 0,0.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0,0일 때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그제? 공식은 이렇게 되죠. x, x, y, y 쓴 다음에 주어진 점좌표를 대입만 하시면 된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친 척을 하라 그랬죠. 미친 척.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x로 보고 하나의 y로 봐서 그냥 x, x, y, y 한 다음에 주어진 점 x, y를 대입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게 두 번째인데요. 마찬가지 중심이 무엇일 때? 원점일 때는 공식이 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미친 척 해주신다. 여기서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그냥 얘를 그냥 y라고 생각하고 얘를 x라고 생각해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거.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등장할 건데,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중심이 0,0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중심이 0,0일 때는 기본적으로 임의의 접점좌표를 기준으로 하거나 기울기를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문제에 따라서 임의의 접점좌표를 내가 뭐 알파, 베타라고 두거나 뭐 t1, t2 이렇게 두거나 뭐 x1, x2 두거나 뭐 y1 이렇게 두거나 자기 만으로 두겠지. 근데 이거보다 접선의 기울기를 두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임의의 기울기를 두는 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r m제곱 플러스 1 이라고 두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접점을 두고 출발하셔도 되고요. 기울기를 출발해서도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접점 좌표를 둘 건지 기울기를 둘 건지를 문제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원밖에 한 점을 반드시 이제 주어진 점을 대입을 해서 접선의 접점이나 기울기를 해석해 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교과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주어진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요. y-세모는 m 갈로 열고 x-세모.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 중에서 y는 y- 지나는 y좌표는 기울기 갈로 열고 x- 지나는 x좌표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지? 그리고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기억나십니까?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은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접한다 그랬어. 이렇게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무엇이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개념 이용하시는 거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중심이 원점이 되게 만들지 마시고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원의 접선의 해석이 있는데 해석 문제 중에서 우리가 원의 접선이 주어지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어. 기본적으로. 생각은 한 가지. 뭐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이은 선부는 항상 접선과 무엇하다? 네, 수직하다. 라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두 개 생기는데 마찬가지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은 선분은 항상 수직하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은 선분은 수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과 중심을 이으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무엇하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너도 직각인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반지름 길이로 같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원 밖에서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합니다. 접선이 수직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냐? 접선이 수직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생각할 거.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이렇게 이으면 지금 이 녀석이 뭐가 될 것이다? 네, 이 녀석이 정사각형이 될 것이다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걸 가지고 더 발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지름을 길이를 안다면 이 원밖에 한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는 항상 1대1대 루트 2의 비를 성립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한 번 더. 원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 사이는 항상 1대1대 루트 2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네. 되게 중요한 정보다, 이거. 자, 극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극선의 방정식.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 이 어려운 녀석인데, 이 어려운 녀석이 시험에 정말 나는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과 접선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극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나머지 녀석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은 접선에 무엇을? 접점. 접점이 몇 개 있어? 접점 두 개가 있어. 그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우린 극선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극선이 무엇이냐면 파란색을 말하는 거지. 원 밖에 한 점 A에서 그은 접선, 검정색 접선 두 개가 있는데 그 접점을 하나는 P, 하나는 Q라고 하면 걔를 쭉 이어서 만들어준 직선을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극선의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극선의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접점을 두 개 이은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도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시려나? 왜 중요하냐면 이 원의 중심을 내가 알아. 그러면 두 접점을 이은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떨어진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알면 피타고라스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을 이 극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원 밖에 한 점을 마치 무엇으로 생각한다? 미쳐가지고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할 극선을 접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접선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극선의 방식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1,4 할까? 1,4. 1,4에서부터 그은 접점을 임의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진 점을 접점으로. 내가 구할 점 A, B를 지나가는 이 직선을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접선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접점 좌표가 주어지고 접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 알죠?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는 4로 바꾼 다음에 x 자리에 1 넣고 y 자리에 4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정식이 지금 x 플러스 4y는 4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 극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아요. 그럼 원밖에 한 점도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APQ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APQ의 넓이를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두 접점의 좌표를 지나는 극선의 방식을 알고 있고 이 원밖에 한 점 좌표를 내가 알잖아. 뭐 얼마나 주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 원밖에 한 점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식까지 뭘 구할 수 있어요? 높이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예요. 지금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 현의 길이 알아야 되지. 그죠? 이 현의 길이. 이 현의 길이는 무엇으로 알 것 같아요? 이 현의 길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원의, 이 하얀색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다시 이 길이를 구해서 이 파란색 길이를 다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좀 까다로워요. 분명히 극선의 방정식. 만약에 주관식이 존재한다면 주관식으로도 간혹가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뭐 그럭저럭 해요. 뭐 공식이 주어져 있고요. 얘는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접선을 구하는 건데 접점이 주어진 거죠.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거예요. 접점이 주어진 상황이고요. 공식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죠. 원 위의 점입니다. 원 위의 점.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니까 표준형이 중심좌표가 원점이 아닌 거죠. 표준형도 아니고. 그럼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일단 표준형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해주셔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접하는데 무엇하면서? 접하는 직선인데 무엇한? 이 직선이 수직하다라는, 수직하면 기울기 알려준 거지. 그죠?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 얘가 지금 중심 접해가 원점이 아니니까 미친 척 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1,-1은 원밖에 한 점이다. 그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임의의 접점을 두거나 임의의 기울기를 둬야 되는데, 지금은 기울기를 구하랬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약간 미친 척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 문제는. 이 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y 마이너스 지나는 y좌표 기울기를 m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x좌표 이렇게 두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 그러니까 원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함정이 뭐냐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실제로 원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원이 지금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X축에 접할 거라고. Y축에 접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녀석이 지금 1,2야.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점 1, 마이너스 1이네. 얘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접점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원 밖에 한 점이 여기 주어지거나, 또는 여기에 주어지거나, 또는 이런 데 주어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또 여기에 주어지거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이 이렇게 뭔가 평평하거나 수직되게 되는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문제에는 함정이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접선 문제에서는 이런 함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원밖에 한 점이다. 그죠? 그럼 접점을 AB라 하고 접선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얘는 딱 봐도 극선의 방정식 문제겠죠. 자,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고요. 조건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 넓이를 2등분하면 어떻게 될까? 넓이를 2등분 한다. 그걸 생각해보면요. 직선 L이 접하고 넓이, 중심좌표를 지나가겠지 뭐. 그렇게 출발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 밖에서 한 점에서 그건데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임의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랑 m 다시라 두거나 그냥 m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접선이 서로 무엇하다? 수직하다는 조건입니다. 이 문제가 그나마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 문제는 좀 잘 챙겨주십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번.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점이 A, B가 정점입니다. 정점. A, B는 가만히 있어요. 이 변의 길이는 바뀌지 않아. 응? 이 변의 길이는 바뀌지 않아. 점P는 움직여. 점P가 움직이는데 최대가 되게 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될까? 거기 있다는 건 알겠다. 거기 있다는 거. 거기 좀 있다는 거. 거기 좀 있다는 녀석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이 녀석이 얼마일까? 높이가 얼마일 때일까? 아니면 이 녀석이 점P를 지나는 중심, 점P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까? 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 직선과 서로 평행해야 된다. 점P가 주어진 노란색 직선과 평행하면서 노란색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원과 접할 때 가장 높이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점 P와 O를 지나가는 중심을 지나가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으니까 이 녀석은 중심도 지나고 당연히 이 두 점이 무엇도 지나갈까요? 중점을 지나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빨리 판단해야 돼. 내가 구할 직선이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이 빨간색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근데 이 빨간색 어디도 지나가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점 AB의 중점이에요. 여기 중심과 여기 중점을 동시에 연결시켜서 바로 그냥 직선의 방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수직하다는 조건이 보이지. 높이니까. 보나마나. 그치?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걸 막 생각하고 막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 다음에 11번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재미가 없게 나왔지만 문제의 주제는 PAB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이 넓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보이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점 AB를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좀 복잡하지만 이 문제는 자주 등장하실 거다. 여기까지.